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했던 문제 하나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해라. 그리고 백혜령을 파견하라. 라고 하는 직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약 수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감사에 전 부처를 향해서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을 보강해서 엄정 수사해라 라고도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지검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뭐 3개월째 이 지지부진한 게 지금 이와 관련한 뭐가 안 나와. 검사들의 사실상 이게 태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백혜련 경정이 계속 그 얘기했어. 나를 보내줘라. 내가 탈탈 털게. 저것들이 그때 저질렀던 놈인데 쟤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와 같은 검찰 지휘를 할 수 있는 거는 정성호 법무장관인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심지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은정 검사를 오히려 타박하고 두들겨 팼단 말이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근데 임은정 검사가 끝까지 안 하고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던 이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날아가야 되거든요. 검찰 안에서의 위계 질서를 볼 때. 그래서 이러다가 임은정 검사 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임은정 지검장을 밀어줘 버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상 정성호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성호가 해야 될 일을 대통령이 말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 알아서 못 하고 있잖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제주 4.3 희생자 또는 그 과거사 관련해 갖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항고를 법무부 장관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밑에 있는 애들이 항고장을 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하는 거하고 항고를 취소하는 거하고는 모양이 빠지거든. 근데 장관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밑에 놈들은 그 말 안 듣고 항고장을 제출을 해버렸다는 거지. 이건 사실 법무부 장관이 밑에 있는 조직들을 사실상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빙을 지들 스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뭐 그거 하고는 뭐 자기가 말한 사건하고 뭐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게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건 안 해야지 검찰이 만약에 자기 밑에 있으면.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검찰이. 그래서 이 마약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백혜령 경정이 1년 반 가까이 파출소에 좌천돼서 내려가 있었잖아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수사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된 자가 누구고 어떤 검사가 무슨 걸로 연루됐고 뭐 이런 인물 관계도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백혜령 경장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디 숨어있는 마약 사범을 찾아내서 추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어진 이번에 마약 사건을 은폐하는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게 없어요. 거기 근무했고 실제적으로 이걸 은폐했던 사람들의 연결고리만 가지면 됩니다. 그것만 수사해서 확인하면 돼. 통화 까보고 통장 까보고 니네가 어떻게 해서 얘한테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뭘 이행했느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조직 관계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백혜령 경정이에요. 여기에 똘똘한 검사 한두 명만 붙여줘가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압수수색 영장 때려가지고 통화기록 확인하고 관련된 정황 증거만 찾아내게 되면 이것들은 전부 다 깜빵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강릉에 들어온 2톤 마약이나 부산에 들어온 1톤 마약도 다 찾아내야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수사에 대한 지시가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가 그동안 주댕이를 쳐닫고
집에서 SNS나 하다가 유튜브 네, 갑자기 발끈해갖고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마약이 어떻게 정치가 되죠? 아니, 쥐는 마약과 전쟁한 놈 아닙니까? 그렇지. 사실상 지가 못했던 일, 어. 지 임기 내에 일어난 사건이 축소 왜곡되고 은폐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한동훈인데.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약과의 전쟁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뭐 다 뚫린 거잖아. 그러면 니들이 사과를 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뭐 정치하면 안 돼? 그럼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데 수사하라고 한 게 뭐야? 정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라고 한 거잖아. 송 작가가 3년 동안 주장해왔던 것처럼 쟤네들은 마약과의 전쟁에 가로 열고 김건희는 빼고였어요. 즉 그때 마약 단속과 마약과의 전쟁을 한 이유는 사실상 김건희의 경쟁 조직을 다 없애가지고 편하게 비행기로 공수해온 마약을 강남이나 주로 마약을 풀 수 있는 데다가 보내버릴 수 있게끔 그 경쟁 조직을 없애는 전쟁을 한 거였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백혜령 경장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한동훈이 덮었고, 이거 김건희 거다, 이 마약 사업은. 그리고 뭐 국정원까지 다 연루돼 있다. 다 연루돼 경찰, 있다. 뭐 그러면 공인이 경찰 수사관 출신의 공인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인 언론에서 떠들고 다녔다고 하면 증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백혜령 경장이 그 얘기 하고 다니는데 무슨 거기 연관돼서 언급된 사람들 중에 무슨 허위사실 고발하거나 그거 갖고 문제 삼은 사람 있어요? 아예 언론에서 다 입을 닫아버렸어, 이런 얘기들에 기사도 잘 안 대해서. 나고. 그다음에 그때 인천지검장이었던 그 검사 누구야? 검찰총장. 심유정. 심우정. 걔도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놈의 정권에 전부 다가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란 특검만큼이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맡겨놓고 있는데 석 달 동안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근데요, 참 희한하죠. 한동훈이 한도 히읗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한동훈이가 갑자기 뚜껑 열고 날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의 가장 약한 골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말 언론들이 갑자기 특검이 돈 많이 쓴다고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3천만 원씩 쓰고 있대요, 특검이. 근데 아니 파견 검사가 120명입니다. 검사만 120명이에요. 초유의 영부인 수사, 김건희 특검 36억 썼다. 유사 특활비는 7.5억. 이게 지들이 대장동 수사하면서 550억을 썼어요. 거기에 검사가 160몇 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3대 특검에 나가 있는 게 120명이에요. 하루에 쓰는 인건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이 3,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파견받은 검사들 월급 포함한 거예요. 걔네들이 파견 왔다고 그래서 월급 안 줍니까? 원래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나갈 월급 준 거 땡겨다가 걔네들한테 수사시키고 있는 거잖아. 이게 헤럴드 경제가 앞장서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네? 결론적으로 돈 많이 들이면서 건지는 것도 없다. 특검 무용론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또 하나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양평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유서가 아닌 쪽지 나와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이게 다 특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특검을 조용히 묻고 그냥 이강을 넘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점 더 실체에 접근해오는, 특히나 마약 문제 같은 쪽이나 양평고속도로 같은 쪽으로 접근해오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라서 여론 프레이를 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 메모 공개됐는데, 사실은 유서가 아니랍니다. 유서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분이 양평 공무원이, 이 사람이, 이게 좀, 자, 이런 게 있는데, 메모, 아까 그 메모인데요. 네. 유서라고 주장하는 메모인데, 이게 특검 조사를 10월 2일에 받아요. 그러니까 3일에 메모를 작성합니다. 근데, 김성교가 뭐 상관이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이것도 좀 이상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에 10월 4일에 가입을 하고 10월 10일 사망 당일 새벽 6시 18분까지 접속을 합니다.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왜
특이점이 뭐냐? 김성교는 잘못이 없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거 그러니까 보시면은 첨삭해갖고 들어가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되게 희한해요. 원래 써놓은 메모 중간에 이게 야. 들어가는 거야,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사람이 같은 이 띄우는 것도 띄어쓰기나 이렇게 간격 같은 게 거의 일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뭐가 자꾸 들어가. 이렇게 자꾸 무슨 팀장님의 어쩌고저쩌고 뭐 강압적인 실명을 집어 넣습니다. 수사관이 실명을 윤 수사관에 그렇게 해놓고 옆에 강압적인이라 또 들어가 있고 열시경 해고 또 이렇게 누가 쭉쭉 이렇게 들어가요. 메모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요 다음에 보세요. 군수가 들어간 내용은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이라고 사이에 글이 사이에 들어가 있죠. 있어. 사실은 이게 없다고 치면은 중간에 그 띄어쓰기가 그러니까 이 간격이 간격이 일정한데. 맞거든요. 근데 글씨도 이 간격이 다르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갑자기 뭔지 들어가 아세요? 김성교가 들어가. 이거 나중에 잉크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원래 써져 있던 글하고 첨삭한 글하고 볼펜의 채도가 달라요. 잉크가 다릅니다. 진하기가. 그러면 한 펜으로 썼다는 게 아니고 한 시기에 써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게 보시면 들어간 알지만 거야. 지금 써져 있는 원래 글씨하고 첨삭된 글씨하고 잉크의 이 채도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는 본인이 쓴 거 맞을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썼던 내용에 대한 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유서는 10장 정도 되는 A4지 10장 되는 내용의 유서가 따로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특검이 확보했다고. 20장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안 있어요. 20장에 특검 원문만 쓰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20장에 가족은 아직 안 보여준 게 뭐냐면 필적 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고 가족도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20장 안에는 엄청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언론에서는 죄 없는 공무원을 갖다가 이유도 없이 특검이 조사 강압해갖고 자살했다라는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가 분양 수익으로만 해갖고 800억 이상의 분양을 해서 최소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 17억을 부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2번 행정소송을 해서 제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800억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온갖 특혜와 그 수자원 보호지정 구역에다가 그거 내준 거 정화조 안 판 거 착공 안 했다가 2년 넘게 지난 다음에 다시 재착공했던 거 그냥 임의로 넘겨준 거 수없이 많은 비리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이 분양 수익을 올린 가운데 17억 8천을 빼줘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개발 부담금 면제 이런 거 특혜를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가족이 공개한 것도 아니에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교가 이 메모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장동혁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는 본인이 써가지고 김성교한테 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김성교가 그랬겠지. 야, 조사 가서 무슨 얘기했어? 라고 하니까 사실 이 메모는 제가 보기에 김성교한테 준 이 공무원의 일종의 편지입니다. 더하기 이 변호인이 공개를 또 하고 해가지고 특검을 고소할 거다 하고 있는데 그 변호인도 국힘 출신 무슨 당협위원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써가지고 김성교가 받아갖고 있다가 저기에 첨삭한 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필적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저가 가필돼 있는 저 메모를 유족들의 사전 고지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갑자기 장동혁이랑 김성교가 나와가지고 김성교가 울고 장동혁이는 그걸 부들부들 읽으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특검이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공개가 사망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발견이 됐고, 박경호 변호사라는 분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공개를 했고, 장동혁이 발표를 했고, 김성규가 거기에 뭐 말을 얻는 거죠. 근데 사이사이 들어가는 글이 김성규가 사이사이에 있어.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요게 사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이에 들어간 거, 김성규 어쩌고저쩌고 잘못으로 뭐 하는데 계속 회유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요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게. 어? 하여튼 모든 게 다 수상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뭐 유서도 아니고, 사망 현장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공개한 것도 아니야. 유서는 또 따로 있대. 그래서 지금 특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저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실체에 가까워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발악이 있는 거 보면 본격적으로 터질 게 크다라고 봐집니다. 관련해서 양평 관련해 갖고는 이미 양평 고속대로 변경에 있어서 추경호와 기타 국민의힘 이 주요 의원들이 원희룡 빼고 연관돼 있다고 하는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김성교나 원희룡은 빼박인 걸로 걸려 들어 있겠죠. 이미 뭐 출국부지 돼 인수위 있으니까. 자체에서 네. 압박을 했다고 하니까 인수위 관련된 사람들이 잡혀가야지. 당시 인수위를 사실상 운영했던 추경호나 권성동도 어떤 형태라든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약 특검 관련된 거를 업고 있는 세력들도 결국 따져놓고 보면 다 한 선상 안에 있는 다 그 범죄, 그럼 본 몸체는 오로지 김건희 일가의 이득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특검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한 사람들은 진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되게 지금 약간 몸을 사려야 되지 않나? 그런 그런 게 걱정도 아니고 많이 이 들고요.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죽은 이 공무원은 사실 자기가 고른 게 있어요. 이미 처벌 대상이에요. 이미. 17억을 까줬기 때문에. 분명히 특검이 27억을 까주는 과정 중에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궁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분이 유서를 써놓고 불행한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일에 진짜로 유서에 대한 내용이 존재가 있다고 하면 갑자기 자기를 이 일에 끌어들여서 범죄자를 만들었던 공범인 이 김성교를 변호하는 메모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유서로 나와야 맞다는 거야. 봐준 게 확실한데 김성교는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이걸 유서 형식으로 쓸 리는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앞으로 특검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따져놓고 보면 지금 국정감사거든요. 이런 국정감사 시즌 안에 특검하고 연루가 될 수 있는 내란이라든지 내란 세력들의 활동하고 연관돼 있는 증언이라든지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만큼이나 중요한 게 국정감사라고 봐지는데 대통령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 부르지 마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신에 일선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와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중에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응해라 특검에라고 하는 명령을 줬습니다. 국정감사에 국정감사에. 응해라.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조이대나 직위원 같은 놈들은 나 못 가요. 국정감사 못 가요. 라고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 국정감사에 행정직 공무원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해임의 사유가 됩니다. 감사를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짓거리에 대해서는 엄벌 내지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징벌이 따라야 된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이대 와가지고 오늘 와서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심할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건 대답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난 증언은 안 할 거야.
불렀으니까 오기는 오긴 오는데 왔는데 안 출근 안 잘려야 할 거야. 되니까 오기는 오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 거야 이거죠. 뻔뻔한 놈의 새끼 진짜. 어. 에이. 더 약올라요. 그만큼 저 자리를 최후까지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아직 1년 남았거든요, 임기가. 아, 그러니까 70 넘으면 뭘 저 자리 붙여주고 있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얼마나 병신짓을 야, 했으면 그까지 갔겠니? 법치국가에서 어?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전례가 없었어. 니 같은 놈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야. 어? 증인 선서도 안 해? 무슨 법 위에 있냐? 니 혼자? 국민 아니야? 아무튼 나 진짜. 특검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들의 민낯을 좀 더 세세하게 밝혀볼 수 있을 거고요. 저들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특검이 비용이 많다, 돈을 많이 쓴다. 대장동 되지도 않는 거 하면서 150명이 넘는 검사를 불러들여가지고 500억이 넘게 돈을 쓴 윤석열 정권이에요. 순방비로 해갖고 조져버린 돈 600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검사들 데려다가 120명 데려다가 3개 특검을 동시에 돌리고 있는 걸 갖다가 돈만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이런 개 같은 논리를 뻔뻔하게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찬동하고 있는 기레기들 철저하게 언론 개혁을 통해 갖고 썰어내고 배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